안녕하세요, 기생충 투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나비 번데기를 해부하는 모습입니다. 이 번데기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끝마쳤지만 나비로 우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녀석인데요. 저는 이 당시 이 녀석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렇게 해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엔 번데기의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내 보았는데요. 껍데기를 벗겨내자 너무나도 온전하고 완벽하게 성장을 끝마친 나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이 녀석은 왜 죽은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해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꼬리를 몸통에서 떼어내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나비 뱃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기생생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나비는 제가 알부터 애지중지하며 키워던 녀석인데 기생충에 의해 이런 처참한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져서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며 제가 키우고 있던 다른 번데기들의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검열을 쭉 해보니 이미 상당수의 번데기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염 상태가 심각했던 녀석인데 이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이 모두 기생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너무 더럽고 끔찍해서 전부 불태워버리고 싶은 심정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녀석들의 정체를 알아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비를 먹어치운 놈들의 면상도 한번 볼 겸 이 녀석들을 성충까지 키워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 녀석들을 키운 지 열흘 정도가 지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놈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기생생물의 성장 과정을 최대한 적나라하게 촬영하기 위해 이렇게 번데기 껍질을 찢어놓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숙주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충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자리에서 뺑뺑 돌기만 하는 것을 보니 보행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한 지 이튿날부터 번데기로 용화하는 녀석들이 하나둘 관찰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와우! 저는 이 녀석들이 기생곤충의 유충일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곧 성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던 날 기생충 사육장에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번데기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더니 하나 둘 죽어버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격렬하게 꿈틀거리던 유충들도 점점 힘이 빠지거나 죽어가는 녀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기생충 사육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자, 이제 제가 기생충을 키운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모든 유충과 번데기가 이렇게 폐사를 해버린 상태인데요. 아마도 이 녀석들은 숙주문 밖에서는 생존을 하지 못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어딘가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제가 해부를 하지 않았던 나비 번데기에서 검고 작은 구멍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구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더니 성충이 된 기생생물이 번데기의 껍질을 격렬하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인데요. 이 번데기는 제가 혹시 몰라서 해부를 하지 않은 녀석인데 아마 이 속에 살던 기생충들이 성공적으로 성충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생물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놀라운 순간을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말라비틀어진 나비 번데기의 껍질을 물어뜯으며 성충이 된 기생충이 탈출할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나비를 죽인 녀석의 면상은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이 빨간 눈과 긴 더듬이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보니 보통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생충이 기생파리이거나 아니면 기생벌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파리는 이렇게 날카로운 턱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털 달린 혀가 있는 것이 파리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날렵한 얼굴만 봐도 기생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생벌인지는 다 나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생벌이 나비 번데기를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우! 온 몸에 금속 광택이 나는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금전벌이라는 기생벌입니다. 금전벌은 주로 나비 유충과 같은 곤충에 기생을 하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일반 기생벌과는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생태적 특징이 있습니다. 나비에 기생하는 기생벌 중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종은 바로 고치벌이라는 녀석인데요.
고치벌은 번데기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보호해줄 고치를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란 고치벌의 유충은 숙주의 몸을 뚫고 나와 외부에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금존벌은 그런 고치를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녀석들에겐 굉장히 독특한 생존 전략이 있는데요. 금존벌은 숙주가 유충일 때는 숙주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야금야금 파먹으면서 숙주가 번데기가 되길 기다리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숙주가 번데기가 되면 번데기 껍질을 제외한 모든 내장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번데기를 다 먹은 후엔 이 빈 껍데기를 보호막 삼아 그 속에서 번데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하지만 이런 생존 전략은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나비 번데기 껍질에 의존하며 사는 녀석들이라 체벽이 굉장히 얇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위해 이렇게 강제로 꺼냈던 녀석들은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모두 폐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비 번데기 속에서 발견한 기생생물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나비 번데기 한 마리에서 대략 20마리 정도의 기생벌이 나왔는데요. 나비는 이런 천적을 피해 성충이 될 확률이 100분의 1조차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나비 유충을 10마리 정도 키웠는데 단 한 마리만 나비가 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나비 유충을 키우실 때는 꼭 방충망으로 사육장을 막고 키우셔야 기생벌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제가 다음에 또 신기한 생물을 발견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